안녕하세요. 호통사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.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 통신장애에 대해서 업데이트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듯이 호주 전 지역으로 이 두 번째 이동통신 회사의 모바일 서비스, 그리고 브로드밴드, 인터넷 서비스, 그 다음에 전화, 랜드라인 서비스까지 모두 지금 다운되는 그런 사태가 발생했고요. 그리고 이제 월요일 날 이제 그 문제가 생긴 다음에 수요일 날 생겼죠, 그 문제가. 그리고 이제 월요일 날 CEO가 나와서 이 문제에 대해서 잠시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. 그렇지만 디테일한 그러한 내용들이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아직도 정확히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는 확실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. 자, 그래서 제가 마지막에 이야기했던 게 이게 뭔가 지금 이렇게 통합되는 어떠한 그쪽에서 어떤 문제가 생긴 게 아닌가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제가 생각을 했거든요. 근데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도 아직도 모르겠습니다. 그래서 이제 좀 자세하게 CEO가 뭐라고 발표를 했는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래서 원인 발표를 했습니다. 그래서 이 뉴스를 제가 이제 가져왔는데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먼저 소프트웨어를 업그레이드를 했다고 합니다. 그쵸? 근데 이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가 뭐 라디오 네트워크나 뭐 코어 네트워크를 업그레이드 한 게 아니라 라우터, 트랜스미션 쪽 다시 가서 보시면은 여기 있죠? 이 트랜스미션 쪽에 소프트웨어를 업그레이드 했다. 라우터들. 그쵸? 근데 사실 트랜스미션이 여기만 있는 게 아닙니다. 이 코어 네트워크 장비 사이에도 트랜스미션이 있고요. 그리고 이 라디오 장비 사이에도 트랜스미션이 있고요. 그리고 코어 네트워크 바깥으로 나가는 통신선이 있겠죠. 그 라인에도 트랜스미션이 묶여 있습니다. 그래서 이 트랜스미션 장비가 사실 정말 복잡하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. 거미줄처럼 복잡하게 연결돼 있고, 그리고 어떤 인포메이션을 업데이트 시키면은 자동적으로, 왜냐면 그 사람이 혼자서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 자동적으로 이 라우팅 테이블이라고 하는데 그걸 업데이트 시켜 놓으면은 그 메시지를 쭉 뿌려줍니다. 그래서 그 주변에 있는 모든 라우터들이 자동으로 그런 인포메이션들을 업데이트하는 그런 시스템들이 갖춰져 있거든요. 그래서 어느 쪽의 라우터인지 그것은 알 수가 없습니다. 하지만 라우터의 소프트웨어를 업그레이드 했고, 근데 이것만으로 문제가 생긴 게 아니라 그 다음에 라우팅 인포메이션, 제가 방금 말씀드렸죠. 그 라우팅 인포메이션이라는 것을 잘 모르시면 뭐 쉽게 말씀드리면 주소록 같은 겁니다. 그래서 주소록 같은 거를 업데이트를 한다. 예를 들어서 어떤 장비의 IP 애드레스를 바꿨습니다. 장비를 더 늘렸는데 IP 애드레스가 뭐 모자라서, 아니면 새로운 장비가 들어와서 IP 애드레스를 하나 더 넣는 거죠. 그렇죠? 1, 2, 3이었는데 네 번째 장비가 들어왔네. 네 번째 것도 넣어야지. 그러면은 주소록을 업데이트 해야겠죠. 그렇죠? 그래서 뭐 그런 거를 이제 라우팅 인포메이션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. 간단하게.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러 개의 트랜스미션 장비가 있기 때문에 뭐 몇 군데다가 이렇게 넣으면은 이제 쭉 자동으로 전파가 되는 거겠죠. 그렇죠? 그래서 여기까지는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합니다. 어떻게 문제가 생겼는지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를 했고 라우팅 인포메이션 체인지를 해서 이 문제가 발생을 했다. 자, 근데 이게 좀 애매모호하죠. 그럼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가 문제인지 아니면 라우팅 인포메이션에 문제가 있었는지. 이제 조금 더 자세한 정보가 있거든요. 그거를 좀 더 들여다보면은 다시 1번 첫 번째 라우터의 소프트웨어를 업그레이드 했고,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주소록 같은 그 인포메이션을 어, 바꿨는데 무엇을 위해서 바꿨냐면은 그 from international peering network. 그러니까 이 international peering network 요게 또 어떻게 보면은 키워드인 것 같은데, 이 international peering network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international, 그렇죠? 뭔가 외국에 있는 네트워크.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 사용자, 예를 들어서 옵터스, 텔스트라 아니면 보다폰 사용자가 한국에 갔을 때 그러면은 뭔가 연결이 돼야겠죠. 그걸 로밍 서비스라고 하는데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. 외국에 나갈 때 여러분 뭐 로밍을 해야 된다, 뭐 그런 거 있죠. 돈을 더 내면은 외국에 가서도 내 전화를 쓸 수 있다. 그러면은 여러분이 외국에 나갔을 때 그 통신사와 지금 외국에 있는 통신사와 그리고
여러분이 현재 쓰고 있는 KT, SK텔레콤 뭐 거기랑 뭔가 연관이 있어야겠죠. 인포메이션을 서로 교환을 할 수 있어야지. 얘가 SK텔레콤 유저구나. 너는 내 네트워크 쓸 수 있어. 뭐 그런 게 있어야겠죠. 그렇기 때문에 외국 통신사랑도 연결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이 있어야 됩니다. 그렇죠? 그거를 뜻하는 것 같습니다. 지금 인터내셔널 피어링 네트워크. 근데 가만히 들어보면 그 말은 무엇이냐면은 코어 네트워크 바깥쪽이나 물론 코어 네트워크일 수도 있습니다. 왜냐면 인터내셔널 피어링 네트워크 인포메이션을 코어 네트워크도 가지고 있거든요. 근데 어쨌든 코어 네트워크 바깥에 쪽에 있는 어떠한 트랜스미션 장비에 관련된 것 같습니다. 자, 근데 우선은 어떻게든 이 소프트웨어가 문제가 있던 이 라우팅, 이 주소록 문제가 있던 이 문제가 생겼는데, 자, 그러면 그 문제가 어떻게 이 전체 네트워크를 다 다운시켰느냐. 여기서 나오는 거죠. 그 다음에 뭐라고 나오냐면은 그 인포메이션이 propagate, 그러니까 쭉 퍼져나갔다는 거죠. 그렇죠?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업데이트를 주소록을 다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한 트랜스미션 장비에서 업데이트가 되면은 그 주변에 있는 장비들에게 쭉 뿌립니다. 이 주소록이 업데이트가 됐으니까 너도 업데이트해. 지금 그렇게 쭉 퍼져나갔다는 겁니다. 그렇죠? 근데 뭔가가 그렇게 퍼져나가는데 exceed 됐다고 그러죠. 뭔가 그러니까 그게 퍼져나가는 게 뭐 주소만 업데이트하면 딱 끝나야 되는데 어떤 걸 잘못했기 때문에 소프트웨어 문제인지 아니면은 잘못된 정보를 넣었든지 아니면 무슨 스크립을 잘못 짰든지 계속해서 업데이트를 계속 하는 거죠. 업데이트 인포메이션이 계속 날라오는 거죠. 그래서 너무 많이 날라오니까 이 라우터가 이거는 문제가 있는데 이렇게 되면은 이 네트워크가 큰일 나겠는데 그러면서 셧다운 시키는 거죠. 그 날라오는 링크를 끊어버리는 겁니다. 그렇죠? 그래서 여기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그 결과로 라우터가 디스커넥트 됐다고 나오죠. 근데 이 라우터가 누구냐면은 이 IP 코어 네트워크, IP 코어 네트워크이라는 이 IP 코어 네트워크가 바로 그 코어 네트워크에서 외부로 나가는 가장 중요한 거죠. 코어 네트워크에서부터 인터넷과 연결되는 그 지점인 것 같습니다. 거기가 끊어졌다는 거죠. 거기에 있는 트랜스미션 라우터가 끊어지니까 세상과 단절이 되는 거죠. 그렇죠? 그래서 그렇게 문제가 생긴 것 같다라고 지금 이 뉴스를 보면서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. 그러면 정말 이렇게 다 어떠한 시스템들이 연결돼서 한 곳에서 묶여서 있는 어떠한 라우터가 죽은 게 아닌가. 그렇기 때문에 여기도 인터넷이 끊어진 게 아닌가라는 그러한 상상을 해볼 수 있죠.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서비스가 끊어진 게 아닌가. 물론 여기까지는 아직 밝혀진 게 없습니다. 그래서 아직까지도 저는 이러한 네트워크 구성 때문에 뭔가가 문제가 생긴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. 자, 근데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이 문제를 보면서 질문을 계속 해야겠죠. 아직 완벽하게 이 이유가 안 나와 있고, 그리고 어느 정도 이 문제를 알고 있으면은 어떠한 해결 방법이라는 것을 좀 고민을 해봐야겠죠. 우선 궁금한 거는 제가 좀 의문점이 드는 거는 이 redundant 라우터, 그러니까 라우터가 하나가 있으면은 하나가 죽으면은 백업이 딱 원래 돌아가야 되는 거거든요. 근데 redundant 라우터가 없었나? 그게 좀 궁금합니다. 원래 기본적으로는 대부분 두 개씩 뭐 어떨 때는 뭐 세 개씩 가지고 있는 그런 네트워크도 있거든요. 그래서 하나가 그렇게 많은 메시지가 날라와서 죽었을 때 다른 게 켜졌으면은 근데 다른 리던트가 있었어도 다른 게 켜졌을 때 또 엄청나게 많은 메시지가 들어왔기 때문에 또 끊어지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. 그러니까 리던던 라우터가 있었어도 여기서는 문제가 해결이 안 됐을 수도 있겠구나. 그렇죠? 왜냐하면 그 문제를 일으키는 계속해서 메시지를 보내는 그렇죠? 그 주소록을 업데이트하는 그 원인 제공자를 먼저 스탑 시키고 그 다음에 redundant 라우터가 돌아갔어야 되는데 아마 제 생각에는 그 첫 번째 프라임 라우터가 먼저 죽고 그렇죠? 계속 메시지가 너무 많이 들어오니까 좀 죽으니까 redundant 라우터가 딱 켜졌는데 또 메시지가 막 들어오니까 이거 디도스 공격인가? 그러고 또 끊어버리고
그렇게 했을 수도 있겠구나. 그러면 리던던 라우터가 있었어도 이게 문제가 해결이 안 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. 근데 또 이런 생각이 듭니다. 이게 문제가 어, 업데이트,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 보면은 문제를 일으키는 녀석이 있죠. 그러면은 그 문제를 일으키는 녀석이 계속해서 지금 메시지를 막 보내지 않습니까? 뭔가 잘못된 비헤이비어입니다. 그러면은 시스템에 그런 기능이 없는가? 딱 꺼지고 그 친구는 뭔가 문제를 일으키니까 꺼버리고 그 redundant 라우터, 거기도 분명히 redundant 라우터가 있겠죠. 뭐 백업용, 백업용이 딱 돌아오면은 그 친구는 업데이트랑 그런 걸 안 했어야겠죠. 업데이트와 그러한 주소록 업데이트를 안 했어야겠죠.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랑. 근데 만약에 그 프라임이랑 백업이랑 둘 다 했다면은 그러면은 또 문제가 생기는 거죠. 첫 번째 거 뭐 프라임을 죽이든 백업을 죽이든 계속해서 둘 다를 죽이지 않는 이상은 메시지가 계속 날라오는 거죠. 그래서 어떻게 작업을 했는가? 그것도 좀 궁금하죠. 그리고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는 어떤 연관이 있는가? 분명히 여기서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랑 그 다음에 주소록 업데이트를 했기 때문에 문제가 생겼다. 그래서 이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에 뭔가 문제가 있었는가? 그러니까 라우팅 테이블 주소록은 괜찮은데 주소록 인포메이션은 괜찮은데 이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를 함으로써 이 메시지가 그렇게 많이 나간 건가? 그런 것도 제대로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좀 궁금하죠.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네트워크가 분리되어 있는가, 그렇죠? 그래서 아까 돌아가서 보면은 이 코 네트워크가, 그렇죠? 여기에 모바일 네트워크죠. 모바일 네트워크가 외부로 나가는 IP 코어죠. 외부로 나가는 링크랑 그다음에 이 랜드라인이 외부로 나가는 링크랑 그다음에 여기가 랜드라인이죠. 그리고 여기 브로드밴드, 그렇죠? 인터넷 서비스 나가는 다 따로 나갈 수 있다면은, 그렇죠?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또 좀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지만 이 복구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. 그렇죠? 이 복구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린 이유가 이 문제가 되는 그 라우터에 연결을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, 그리고 고장난 라우터들 아까 말씀드렸듯이 막 메시지가 들어오니까 그냥 셧다운 시켜버렸죠. 그 라우터들을 다시 깨어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고 합니다. 그 이유가 그 컨트롤하는 그 네트워크, 그러니까 그 라우터들을 연결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? 고치려면은, 그렇죠? 근데 연결을 해야 되는데 거기까지 연결할 수 있는 링크도 같이 다운됐다. 그 말은 컨트롤하는 링크도 같이 그냥 다 묶여 있는 거죠. 그런 컨트롤하는 링크 같은 경우는 그래도 좀 분리했어야 되지 않는가라는 좀 생각이 들죠. 그랬으면은 어 그렇게 시간이 오래, 그러니까 이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겠지만 시간을 더 단축할 수 있었겠죠. 방금 말씀드렸듯이 CEO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. Physically reconnect or reboot the system. 이래가지고 이 physically reconnect, 그렇죠? 가가지고 그러니까 리모트가 아니라 뭐 컴퓨터를 이렇게 리모트하게 액세스하는 게 아니라 거기 사이트에, 정말 그 사이트가 어디 있는지 모릅니다. 그 라우터들이 어디 있는지 모르죠. 저 멀리 무슨 산 속에 있을 수도 있고 어디 데이터 센터가 뭐 도시 근처에 없죠. 대부분 좀 멀리 있죠. 그런데 다 테크니션을 보내가지고 하나하나 다 리부트하고 다시 뭐 커넥션 다시 해야 되고 뭐 아니면 소프트웨어를 다시 올리든지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일일이 다 해야지만 이게 복구가 되는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또 하나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어, 어쨌든 빨리 이런 문제가 생기면은 빨리 하려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분리형 네트워크 구성이 필요하다. 그리고 이 분리형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있으면은 뭐 브로드밴드가 고장이 났다. 그렇지만 거기는 딱 브로드밴드 네트워크에서만 문제가 생기는 거죠. 그러면은 뭐 전화는 괜찮고, 그렇죠?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한 게 컨트롤할 수 있는 그 라인이 살아있기 때문에 어떤 사이트가 다운됐다 그러면 계속해서 그 링크를 이용해서 그 살아있는 링크를 이용해서 그 사이트에 들어가서 스크립트 고칠 수 있고, 그렇죠? 뭐 잘못된 정보가 들어가 있으면 잘못된 정보도 고칠 수 있고. 근데 모든 라인이 끊어져 버리면은 그게 다 통합돼 있어서 모든 한 라인이 끊어져서 모든 것들이 작동이 안 된다면은
고칠 수가 없는 거죠. 고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고. 그래서 이런 분리형 네트워크가 중요할 것 같고, 그리고 또 뭐 리부트를 해야 된다. 그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이 커맨드로 리부트가 안 될 때도 있습니다. 사실 저희들이 이제 테스트나 하드웨어 테스트나 시스템을 보다 보면은 정말 전원을 껐다 켜야지만 동작할 때가 있거든요. 그 소프트웨어 뭐 크래시가 나가지고 그런 경우가 있는데, 근데 거기까지 그 모든 사이트에 가가지고 누군가 가서 그 파워를 내렸다 켰다. 그 정말 어렵죠. 그러니까 찾아보니까 이런 리모트 서킷 브레이커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. 그래서 어떤 통신으로 연결이 돼서, 근데 이 통신이 당연히 이게 중요한 겁니다. 이 통신 요 라인이 만약에 또 똑같이 분리형 네트워크로 구성이 안 돼 있다면은 이 통신이 안 되면 서킷 브레이커를 쓸 수가 없겠죠. 그렇죠? 그렇지. 그리고 만약에 분리형 네트워크가 어렵다 그러면은 좀 자존심이 상하겠지만, 그렇죠? 자존심이 상하겠지만 다른 상대방의 오퍼레이터 네트워크를 적어도 좀 써야 되지 않는가. 그래서 내 네트워크가 다운됐을 때 그래도 다른 방식으로 연결을 할 수 있다면은, 그래서 리부트를 할 수 있다면, 파워를 껐다 킬 수 있다면은, 그러면은 더 빠른 시간 내에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. 물론 이게 그냥 앉아서 이렇게 저는 이렇게 앉아서 말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쉽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, 아마 고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는 문제였을 겁니다. 그래서 뭐 단순하게 가서 껐다 키는 게 아니라 분명히 껐다 킬 때 새로운 소프트웨어나 새로운 어떤 인포메이션을 넣어서 다시 제대로 돌아가게 만드는 그러한 작업이 필요했을 겁니다. 자, 그래서 어쨌든 아직도 잘 모르는 부분이 많고, 그 정부가 계속해서 이 인베스티게이션을 한다고 그랬으니까 더 자세한 내용이 또 들어오면은 제가 또 알려드리고, 또 어떻게 하면은 이러한 문제들을 피할 수 있을까 또 한번 고민을 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. 다음 시간에 또 유익한 내용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